2021년 9월 21일 화요일 GBC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10월 8일 공개헌금의 날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도 플루샷을 맞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공개헌금의 날 저희가 헌금도 모금하지만 지역별로 5군데의 부스에서 플루샷을 제공합니다. 그 플루샷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 한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네, GBC 광장 오늘은 업툼의 전다른 박사님 모시고 이 플루샷과 또 우리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요.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너무 푸근해져요.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우리 박사님, 전다르 장로님 하면 다들 아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제가 말씀으로만 듣다가 가슴이 푸근해지는구나 하는 걸 직접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전달훈이고요. 영어 이름은 조셉 전.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한 28년 정도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네. 제가 4년 전에 조셉 메디컬 병원을 하다가 이제 업툼이라는 그룹으로 조인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 업툼이 그런 병원 그룹인 거죠? 네, 업툼은 전국적으로 다 이제 병원이 있는 병원 그룹이고요. 네.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한 20개 정도의 병원이 있고 또 한국분 의사분들도 NP라든지 간호사 등 스페셜리스트는 여러분들이 같이 조인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업툼이 메디컬 그룹인 거예요? 네, 메디컬 그룹이죠. 아, 업툼 메디컬 그룹.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네. 업툼이 뭔가 그러셨던 분들이. 네. 이번에 이제 저희 공개헌금의 날에 그 플루샷을 놔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복음 방송과는 또 깊은 관련이 있고, 네. 귀한 사역하는 게 저희 잘 알고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지역 사회에 그 플루샷도 제공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병원 측에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기꺼이 도와드렸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하시는 그 헤더씨라고 또 매니저 같이 연결이 돼갖고 네. 같이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년 플루샷을 맞아라 하는 그런 권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는 게 좋다, have to, must 이런 건 아니지만 플루샷을 맞으면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이 예방 주사라는 거가 면역을 튼튼하게 해주는 균을 약하게 하거나 균을 죽인 균을 넣어서 병원 걸리지 않지만 몸에서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예방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무슨 주사를 맞든지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면은 몸에서 반응을 일으켜요. 모든 이물질에 대한 그게 면역 반응이죠. 몸에서 나쁜 거니까 없애려고. 근데 그 와중에 혈관이 붓고 백혈구가 몰려가고 하면서 붓고 좀 통증이 좀 있죠. 근데 올해는 특히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플루가 같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두 가지가 다 공격하는 부분이 기관지 호흡기에 폐나 목 이런 데 가는데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지 면역이 약하든지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를 더블로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 더 플루샷을 맞으라고 제가 권하죠. 네. 근데 플루샷은 보통 8월 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맞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올해도 어떻게 지금 맞아야 되는지. 예, 그거 좋으신 질문이신데 원래 그 플루가 보통 2월경에 좀 심해요. 그때 제일 추울 때 바이러스는 추울 때 왕성하거든요. 그런데 주사를 맞고 나서 면역이 생기는데 보통 2주에서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9월 중순쯤부터 나와서 면역이 그러면 이제 10월
초나 중순에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차갑게 쌀쌀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돌기 시작할 때 그때 예방이 되고 네. 또 때때로 이게 이제 플루샷이 예방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에 질문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그때쯤 돼서 잘 준비가 되면은 2월까지는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9월 말 10월쯤에 다 맞으라 그러죠. 그렇군요. 그럼 한 4, 5개월 가나요? 적어도 4, 5개월 가고요.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 시즌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1월 때 또 맞으라 그랬어요. 면역이 떨어지는 거 해갖고. 네. 네. 그랬군요. 네. 보통 이 플루가 네. 우리가 남반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저희보다 겨울에 먼저 시즌이 오니까 네.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가 도는가를 보고서 예측을 하고서 주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네. 전에 시간을 갖고 만들어서 네. 여기가 이제 추워질 때쯤에 어떤 바이러스가 도리라 생각하고 이제 예상을 하고 놓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매해 뭐 이번 올해의 백신은 효과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20% 효과가 있었다. 왜 어떤 해는 뭐 80%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남반부에 도는 걸 보고 예측을 하는데 네. 예측이 잘 맞으면 효과가 많이 있고 안 맞으면 이제 효과가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 플루샷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걸 것 같아요. 나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플루샷을 또 맞아야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맞고도 앓고 나서 고생들 하시는데 2개 맞으면 그런데 네. 이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가 다 호흡기 기관지계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특히 네. 폐렴 같은 거. 네. 보통 플루로 1년에 한 3만 60명이 미국에서 죽어요. 노인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우리가 안 들어 벌써 70만 명이 미국에 죽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한꺼번에 걸리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주사를 플루를 맞아 나서 플루에 걸리지 않으면 혹시 또 코로나에 걸리다 할지라도 네. 그게 좀 덜 힘들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플루샷을 중시 여기고 네. 다 맞으라 그러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도 이제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가 공격하는 게 기관지와 폐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증상도 열나고 막 콧물 나고 막 그 비슷한 증상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맞은 코로나 백신과 그다음에 플루샷이 혹시 같은 약이 아닌가 아니면 뭐 같은 증상에 뭐 듣는 이런 약이 아닌가 혹시 두 가지가 비슷한데 더블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예. 두 가지는 같은 약인가요? 다른 약인가요? 예. 아주 다른 약이죠. 다른 약이죠. 플루 백신은 이제 그 바이러스를 네. 이제 몇 번 여과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 플루 백신 만들어지는 거가 이게 죽은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네. 그거는 이 포말데하이드라든지 케미컬 치료를 해서 바이러스가 더 번식하지 못하게 그렇지만 바이러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몸에 들어가면 몸에서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기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네. 이번에 코비드-19 이 백신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지금 파이저하고 모더나에서 나온 거는 mRNA라고 메신저 RNA라는 걸 써서 이 메신저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메신저 RNA를 그것만 추출해서 예. 그래서 이제 몸에다 집어넣어주면은 근육세포에서 이 세포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염려하는 거가 여기에 무슨 칩이 들어갔느냐 이게 DNA를 변하느냐 그런데 네. 이 메신저 RNA는 세포 핵으로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네. 세포 핵 밖에서 그러니까 DNA는 건드리지 않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그걸 거예요. 걱정하셔도 네. 돼요. 세포 핵 밖에서 이 메신저 RNA가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럼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kop질에 있는 거. 네. 그 이제 문패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문패 같은 거 만들어내면 몸에서 네. 이걸 보고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면역체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인식하고 문패를 인식하고 확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플루 백신하고 이 코로나 백신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두 가지죠. 다른 두 가지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맞아도 된다. 다 맞으셔야죠.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2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플루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그럼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맞아도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코로나가 걸렸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회복을 했는데 혹시 플루 백신을 지금 맞아도 되나요? 네, 맞아도 돼요. 그래요? 네, 그 첫째는 이제 플루 백신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플루 백신 맞고 좀 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또 앓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다시 맞는 게 중요하고요. 네. 더 중요하죠. 뭐냐면은 요즘 연구가 나오는 거가 이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이라 그래서 네.
걸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고 났는데 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변이된 걸 갔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구가 이제 홍콩에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알았는데 네. 근데 그 수압을 보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달 후에 또 염증이 생겨서 두 번째 앓은 걸 비교를 해봤는데 이 바이러스가 조금 달랐어요. 단 두 번째 앓을 때는 많이 심하게 앓지 않고 가볍게 넘어갔거든요. 가볍게. 그래서 코로나 이걸 앓고도 첫째는 이 항체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확실치 않고 둘째는 이 앓고 나서 면역이 이제 떨어지거나 또 돌연 변이가 있을 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맞아 또 예방주사를 또 맞는 것이 좋죠. 아 그렇군요. 지금 너무 속 시원하게 다 잘 얘기를 해주셔서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 올해 플루샷을 안 맞으려고 했는데 맞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부스터샷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부스터샷은 정말 필요할까요? 지금 연구가 나온 거가 그러니까 파이저 백신이 먼저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고 연구가 나왔는데 보니까 한 6개월에서 7개월 되니까 면역이 항체가 떨어진 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FDA에서 어드바이저 보드에서 이제 그걸 추천했죠. 특히 이제 닥터 파우치라고 미국에서 이제 전염병과의 최고의 권위자시죠. 그분도 권하고 해서 그분들 생각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걸릴 확실히 높아하기 때문에 부스터 꼭 맞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부스터를 맞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졌다가 다시 확 생기기 때문에 더 잘 보호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요. 저도 오늘 준비했는데 존슨앤존슨에서도 지금 세컨 도스를 2달 후에 맞으면 이게 94%로 상승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도 준비를 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반드시 맞아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권하는 거는 꼭 이제 파이저 맞은 분 지금은 나온 거가 파이저가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저가 이제 처음 거 맞고 한 93% 프로텍션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몇 달 지나니까 이게 72%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맞아요 그러고 모더나는 아직 이게 판결이 안 나와 있어요. 모더나는 맞고 나서 120일 후에 보니까 93%에서 92% 정도 큰 변화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도 지금 닥터 파우치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래도 맞는 게 이제 좋겠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그런 컨트로버시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10%도 못 맞았는데 미국에서 3차까지 맞는 게 이게 좀 공평하지 않다고 이제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은 말씀을 하죠. 아 그렇죠. 좀 우리 남아도는 백신들 많은데 좀 그런 거 좀 다른 나라로 미리미리 좀 보내서 그렇죠. 맞게 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코비드 백신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파이자를 맞으신 분들은 파이자로 부스터샷을 맞나요? 아니면 모더나 그러니까 왜 파이자 모더나 두 가지 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랬으면 이제 존슨앤존슨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파이저나 모더나를 맞으신 분들은 이제 부스터 백신을 맞아야 될 때가 됐는데 나는 모더나를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승인 나는 건 파이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부스터샷을 파이저를 맞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레코멘데이션은 이제 파이저나 모더나 다 mRNA라는 걸 써서 하긴 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파이저 맞으신 분은 파이저 맞으라 그러고 앞으로 모더나가 허락이 나오면 모더나 맞으면 모더나를 맞으라 그러고요. 아 그러면 그리고 이제 존슨 맞은 분들도 그 존슨 맞으실 거고 이게 다 이러거든요. 특히 존슨은 그거는 이제 벡터 백신이라고 조금 만들어진 게 달라요. 그거는 플루 백신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고 지금 파이저하고 모더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맞은 거 그대로 맞으라고 권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파이저하고 섞어서 맞으니까 뭐 올라갔다 확률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예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다 뭘 보는 거냐면 바이러스의 껍질에 있는 문패 같은 거 그걸 보고서 인식하게끔 하는 건데 문패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저가 문패가 다를지라도 어쨌든 그건 바이러스니까 혹시 그런 면에서 이제 더하는 애디티브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효과를 부스트하기 위해서는
네, 똑같은 건 맞으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지금 플루샷과 또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독감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요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밤낮의 기온차가. 그렇죠. 그 기후차가 심하면 문제가 네.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몸의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특히 바이러스는 공기가 차가울 때도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울 때 아주 심하긴 한데, 근데 요번에 어떤 호주에서는 날씨가 좀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도 좀 돌아왔기 때문에 네. 염려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예방적인 방법은 네. 요번에 특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쉴드를 쓰고 손 잘 닦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독감도 좀 줄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하여튼 손 잘 닦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는 거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마스크 좀 꼭 쓰는 게 좋고 마스크요. 요새 계속해서 또 연구 나오는 것들이 네. 요거가 굉장히 조그만 드롭렛이라 그래요. 에어로솔 같이 네. 침이라든지 기침할 때 또 코 만지고 나서 이게 또 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게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눈 쉴드 하는 것. 아, 눈도요? 네, 그래서 네. 안경을 쓰는 게 에디티브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경을 쓰든지 쉴드라든지 예. 그래서 잘 닦고 저 마스크 쓰고 안경 같은 거 쉴드 쓰고 네.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하고 뭐 그리고 이제 어디 만졌다 공공장소 뭐 가스스테이션에서 만졌다 할 때라든지 그래서 손을 잘 닦든지 장갑을 네. 끼든지.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조심할 때랑 똑같으네요. 그렇죠. 예, 다 이게 옮기는 그렇죠? 거 비슷하거든요. 같은 바이러스. 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코로나 우리 이제 조심해라 할 때 손으로 얼굴을 내가 얼만큼 만지는지를 한번 세어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내가 그러면 얼굴을 내 손으로 얼마나 만지나 봤더니요. 수도 없이 만지더라고요. 얼굴, 네, 코, 네, 눈, 네, 할 거 없이 제 손이 그렇게 많이 제 얼굴을 만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손도 잘 씻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마스크도 잘 써야 그렇죠. 되고. 이제 콧물, 침, 네. 또 눈에도 이런데 네. 나오는 것들에 거기에 바이러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눈, 코, 입 만지는 그런 걸 조심을 해야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플루 이제 샷 이번에 그 10월 8일 공개 헌금의 날에 네. 이제 놔주시게 되는데요. 5군데로 지금 저희가 네. 나눠져서 놓게 되거든요. 네. 혹시 어느 부스로 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저 본사 여기 그 파킹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예, 본사 예. 파킹라시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 나오시는 거죠? 네, 간호사분들 다 같이 오고 네. 모든 분들 그 보조하는 분들 다 올 거예요. 그럼 잔치하는 것 같겠네요. 그날. 네, 음식도 가져와서 잔치하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조심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공개 헌금의 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네. 정말 잔치하는 기분으로 예. 그렇게 플루샷도 맞고 플루샷도 놔드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은혜도 네.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저희도 네. 환자분들 가운데 네. 하루 종일 이 복음 방송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꽤 많으세요. 특히 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렇죠.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 네. 신앙적인 것도 많이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전다른 박사님께서 이제 플루샷과 지금 코비드 백신에 대한 이야기 아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금세 얘기를 다 해주셔서요. 네. 저는 전다른 박사님 개인적인 얘기 조금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박사님은 지금 어느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사랑의 교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거기서 장로님으로 계시죠? 이제는 시문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7년 임기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내려온 지가 벌써 한 9년 돼 갑니다. 그렇게 네. 많이 되셨어요? 네. 그러시군요. 아니, 인재를 빨리 또 어디 사역할 수 있는 곳에 또 가서 사역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신 때가 언제셔요? 네, 뭐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다급할 때가 제일 가깝게 느껴지고 편안함은 조금 잊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저희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네. 어머님이 간암으로 앓고 계시고 네. 이민 와서 이민 가정에 기둥이 두 분이 다 앓고 나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근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 형제가 뭐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 그때 저 형제가 다 신앙의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됐죠.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의사가 되실 때는 어떤 소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다라든지 어떤 그런 소망이 있으셨나요, 혹시? 처음에는 제가 의대 갈 때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고 해서 그런 것 통해서 또 생각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선교 같은데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의학 같은 거 모든 거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배경이 뺑뺑 돌았어요. 이제 병리학을 했고 병리학하면 이제 사람이 완전히 죽은 다음에 왜 병이 생겼는지 네. 그 아탑시라는데 부검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내과 들어가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병 나는 걸 봤고 네. 그다음에 소아과를 하면서 애가 나와서 태어나서 자라는 걸 봤고 네.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병이 왜 생기나. 병은 이게 면역의 문제구나. 면역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네. 아무리 약이 세도 소용이 없고 면역이 튼튼하면 아무리 균이 세도 건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면역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면역학을 공부하려면 또 알러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러지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부터 쭉 보고 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이제 갈등으로 네. 신학교도 다니고 영성에 대한 그 공부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하나님 누구신가 등등 고민 가운데 네. 그러면서 저희 또 결혼을 저희 와이프가 심리학 박사거든요. 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네. 몸과 마음과 영 관계가 온전한 것. 그것이 그렇죠. 구원이라는 생각 갖고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부터 가정 환경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3년간의 뱃속에서 9개월간의 관계에서 요새 의학적으로 많이 증명되는 거가 네. 엄마하고 태아의 관계, 엄마하고 그 갖는 아이 관계를 통해서 네. 이 아이 본인 세상이 달라지고 이 아이의 또 면역이 그 뱃속에 있는 장을 통해서 면역이 좀 달라져요. 진짜요? 네, 그런 것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겠지만 네. 이 뱃속에 있는 장이 비만, 당뇨, 암, 우울증, 불안증, 파킨슨, 디멘시아까지도 네. 치매까지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런 거가 네. 특히 자연분만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질 안에서 그때 장에 균이 들어오면서 그게 처음 착상한 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거 등등을 통해서 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건강을 가져올 수 있고 건강이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과 영의 네.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거 갖고 저희가 이제 기프트라는 기관을 통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전문 과목 진료 과목은 어떤 거세요? 제가 공부는 이제 뭐 병약도 하고 네, 소아과도 하고 다 했는데 네. 지금 주로 이제 내과 쪽으로 많이 봐요. 내과요. 내과 쪽. 예,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의 노인병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많이 보죠. 그러시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과 이렇게 보시면서 어르신들 오시면 네. 그냥 병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었나 그것도 네. 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나이신 분들 병이 또 이제 내과 오는 분들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70% 이상이 몸의 병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네. 마음의 병, 관계의 병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지금 누워 있는 분들 많이 봐도 그분들이 뭐 당뇨, 고혈압 이것도 문제지만 네. 그것보다도 외로운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보면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성공한 분들. 근데 동부에 가 있고 중부에 있고 여기는 두 분밖에 없어요. 찾아온 사람들도 없고. 전화도 잘 안 한다고. 전화도 안 하고. 그 외로움. 네. 외로움이 또 굉장히 심적인 것이 면역에 영향을 미치고 네. 또 부부 관계. 네. 이제 나이가 드셔서 황혼 이혼이든지 네. 뭐 50년 살아왔어도 분방하고 다른 방 쓰고 다른 생활 쓰고 등등 이러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몸에 네. 병이 생기는 게 많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터치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분들은 좋은 약,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물어보는 질문 특이한 것, 네. 약 드리면 더 좋은 약 없어요. 더 좋은 약보다 노인들에게 제일 좋은 약은 네. 관계 회복인 것 같고요. 맞아요. 잘 드시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 뭐 경험해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부부간에 좀 서로 용서하고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많은 병이 치유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90세, 92세, 네. 또 89세인 부부세요. 네. 근데 이 장로님이시거든요. 네. 92세 장로님이
아 오늘도 구라파 전쟁을 한번 했어 막 이러셔요. 그런데 이 마누라가 웃고 오면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구라파 전쟁 할 때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힘든데 왜 저거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나. 89세인데 이제 90세인데 저거 안 하고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있으면 덜 힘들 텐데 하는 그 마음에 전쟁을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의 전쟁이네요. 그럼요. 사랑의 전쟁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면 아유 아버님 오늘 그 전쟁 한번 하시면서 또 살아있음을 느끼셨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이 몸의 건강을 좌우하기도 한다라는 게 정말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연구가 많이 된 게 몸과 마음과 관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어른들의 지혜가 있어요. 태교.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 태아의 유전인자 가운데 어떤 유전인자가 발현되는가를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하고 그랬을 때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3년간의 엄마가 반등하는 걸 통해서 얘가 인생을 보는 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또 그리고 몸의 유전인자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하여튼 패스트푸드, 프로세스 푸드 같은 거 단 거 이런 탄수화물 햄, 베이컨 이런 걸 좀 피하게 하고 운동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부모가 애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은 뭔가 부부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그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자식이 또 부모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자기들 잘 살아주는 게 제일 좋은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아이들이 보고 그냥 몸으로 흡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나중에 자기 삶이 힘들어도 가정에 부모님이 서로 잘 관계가 좋고 스테이블하면은 마음에 안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정이 게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이긴 하지만 그것도 가정에 안정이 있을 때 자식들이 자기들 힘들어도 힘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좀 용기를 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자녀에게는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돼 가는데요. 저희 10월 8일 공개 헌금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날 많이 오시라고 독려 한번 해주세요. 네, 특히 올해는 이 코비드-19이기 때문에 독감 시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맞으시고요. 여기 복음 방송 여러 군데서 하시니까 와서 꼭 맞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 여기서 못 맞으시면 약국이라든지 다른 데 가셔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서 꼭 맞으셔서 여러분들 건강한 거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거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건강하고 다른 사람한테 짐을 주지 않는 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사 맞으시고 건강을 챙기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옵톤 메디컬 그룹의 전다룬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플루샷도 중요하고 또 코비드 백신도 다 중요하고 우리 건강 중요하지만 특별히 또 마음 건강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 해주셔서요. 참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10월 8일 공개 헌금의 날에 많이 오셔서 또 플루샷도 맞으시고 또 공개 헌금에도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GBC 광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